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페미들이 게임을 조지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건 다 아실 거예요. 별의별 헤비한 논리로 본격적으로 게임에 비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러운 걸 막 발라요. 털 달린 동물들이 영역 표시한다고 나무 같은데 비비적거리는 거하고 닮았어요. 근데 많이 틀려요. 털 달린 동물들은 대체로 귀여워요. 근데 페미는 역겨워요. 털이 벼털이에요. 식초 썩은 내 나요. 그걸 아무데나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법이 필요합니다. 식초 썩은 내 겨털로 아무데나 비비는 페미는 재판 없이 사형! 연합뉴스 스페셜 N번방 가담자들 편에 등장한 탁틴네일 이현숙 씨.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죠. 제가 개관위 위원장일 때는 이 사람 없었어요. 개관위 위원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들어가서 게임을 보는 시선을 한번 보시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경험하는 문화들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범죄를 묘사하는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여성을 전시하거나 성적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해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 이 사람 뭐야?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는 거야? 뭐야? GTA5 빅 차도둑 게임. 이거 한국에서 적어도 3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살인, 방화, 약탈, 매춘, 음주, 마약 운반, 시체 유기 죄다 나오는 GTA5는 30만 명의 범죄자를 양산했어야 되네? 야, 그럼 연애하는 게임하면 연애왕 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뭔 게임을 했는데 페미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페미야? 자, 게임의 성적 대상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게 굉장히 많대요. 여성 캐릭터를 깨벗겨놨다. 왜 여성 캐릭터에게 짧은 치마를 입히는 차별을 가하느냐? 그래서 N번방 가해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성이 이쁘면 안 돼요. N번방 가해자가 생기는 성적 대상화니까 비용신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도 비용신처럼 깎고 사람 같지 않은 짓 골라서 하고, 여성의당 당대표 김진아처럼 지한테 잘못 온 공연 티켓을 마니또가 보낸 선물이라고 뻔뻔하게 공연장 가서 자리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잘못 보낸 니들 탓이다. 그러니 이 자리는 내 거다. 이 짓거리나 하는 페미를 게임 캐릭터로 등장시키라 이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마니또를 찾아 먹읍시다. 요런 제목으로 그 게임 누구한테 팔 건데? 어디다 팔 건데? 공연 티켓이니 다행이지. 누가 잘못해서 이 작자한테 돈 1,000만 원 입금했으면 똥 될 뻔했네. 마니또라 그럴 거 아니야. 성범죄를 묘사하는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 이따 치자. 용과 같이 시리즈 내가 도장 찍어줬거든. 이쁜이들 나와서 술 팔고 돈 벌어오는 거 겁나 재밌거든. 야동 배우도 막 나오고 색드립하고 우통 까고 맞짱도 뜨고. 올해와 도조카이 윤다임의 키류 카즈마다. 俺は東上界4代目桐生一馬だ。 뭐 문제 있어? 성인이 성인 게임하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성적으로 가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들은 반드시 개관위 심의를 거쳐서 유통되는 겁니다. 야, 개관위에서 언제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성에 대해 가학적인 표현의 게임을 전체 이용가나 청소년 이용가 등급 준 적 있어? 나 때는 없었는데 지금 그러고들 있어? 저 탁틴네일 대표 이현숙 씨 말대로 전체 이용가 게임의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성착취적인 내용으로 유통되는 게 굉장히 많다면 저 사람 저거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 당신 말이 맞다면 성범죄를 묘사하는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이런 것들 한번 대봐. 굉장히 많다면서. 여성을 전시하거나 성적 대상화 그리고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일상적이라며. 청소년에게 그게 일상적이면 썩어 넘칠 텐데 어딨어? 내놔봐. 있으면 당신이 다 심의 내준 거야. 없으면 거짓말한 거고잉. 자, 6살 때 페미가 된 여성의당 당대표 이지원. 이 양반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단 지역에서는 콜센터 업계와 게임 업계 내 여성들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고 어떻게 하면 성차별적이지 않은 콘텐츠가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게임업계 여성들의 노동권 침해다? 성차별적이지 않은 콘텐츠? 호호냐, 너 말 잘했다. 언제 한번 페미년들이 게임 건드리는 거 벼르고 있었거든. 오늘 해봅시다. 페미년들이 게임 산업을 어떻게 개박살냈는지 시사해볼게요. 자, 얼마 전까지도 게임계 페미 이슈들이 잔뜩 있었죠? 짧게 소개해볼게요.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 일러스트 교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한남충이네 뭐네 하다가 게이머들이 빡이 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러스트를 교체했고 회사만 손해보고 똥 밟고 끝났어요. 2016년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캐릭터의 성우가 메갈이라는 의혹에 쌓입니다. 근데 워마드가 나서서 이 성우를 구해주겠다고 꼴값을 떨죠. 메갈리아를 옹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우가 교체된다면 자유롭게 페미니즘을 외치는 공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켜내자. 워마드가 나서는 바람에 이 성우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꼴페미로 완전히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여간 인연들은 좀 능력이
능력 있고 이름값 좀 되는 사람 같으면 겁나게 친한 척해요. 당연히 게이머들은 빡치고 환불하고 난리가 났죠. 팸이 묻었는데 열 안 받겠어요? 회사는 해당 성우에게 계약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 성우를 교체했어요. 역시 회사만 똥 밟았어요. 2018년 소녀전선 K7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교체 사건도 있었습니다. 역시 일러스트레이터가 메갈리아와 남성 혐오를 옹호하는 메갈짓을 했어요. 회사는 해당 일러스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결과가 한 캐릭터의 발매 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회사만 똥 밟았다 이 소리예요. 그 밖에 사례도 많아요. 아주 드글드글해요. 자,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페미니즘이라는 쓰레기 사상을 갖고 게임사에 들어가서 자기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페미년들이 만든 역겨운 토사물의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불매운동을 하거나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작은 회사의 경우엔 페미년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해요. 프로젝트 단위에서 게임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개 민폐죠. 사장은 뭔 죄고 그 동료들은 뭔 죄예요? 신나게 만들고 있다가 페미 묻고 게임 날아가면 그 사람들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데요? 페미들은 그거 책임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민폐를 정당화하려고 가짜는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건. 게임 업계의 사상 검증을 반대한다? 페미니즘이 언제부터 사상이었는데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고통을 정당화할 근거는 뭔데? 페미는 쓰레기인데 이것들이 페미니즘을 사상이라고 칭하고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게임에 페미를 묻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제 강제하려고 듭니다. 페미니즘이 무슨 국교예요? 나라 망하자고 작정한 걸 국교로 삼아요? 자, 아르카나 택틱스란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 수집이 주된 콘텐츠이고 일러스트 비중이 큰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주 일러스트레이터의 메갈 논란이 있었어요. 개발사 티키타카 스튜디오는 해당 일러스트를 전면 교체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외주 검수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역시 손해는 회사만 봤어요. 돈 주고 사온 일러스트를 못 쓰게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티키타카 스튜디오는 일러스트 외주 전에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가의 리스트를 언급하며 메갈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고 청와대 게시판에 게임업계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블랙리스트 피해 복구를 바랍니다 라는 청원글이 올라옵니다.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으로 뭔 피해를 입었는데 입은 피해가 없는데 뭔 피해를 복구해? 남의 회사 남의 게임에 쓰레기 묻혀서 손해 입혔으면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워해야지. 아주 뻔뻔하기가 끝이 없어. 그냥 아주 피해자라고 빽빽대고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지랄칠라 그랬어? 근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을주로분과위원회, 비정형노동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길어. 이를 통해 트위터 등으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제보를 받는 등 이슈를 정치적으로 확대합니다. 가지가지 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보세요. 과거 선거의 구도인 지역주의가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약해졌고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게 성별 간 혐오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매개체로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동시에 포함해야 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봐요. 미국에서 있었던 게임계 페미니즘 이슈인 게이머게이트가 대한우파에 힘을 실어주면서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줬어요. 이렇게 게임과 문화는 정치적으로 다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분히 정파적으로 쓰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편가르기를 부추기면 정치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게임이 아니면 용납을 못하는 세상이 온다고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규제가 합쳐지고 페미까지 얹은 게임이 기어 나오면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국가적인 개망신이에요. 북미 시장에 내놓겠어요? 아니면 중국 시장에 내놓겠어요? 제일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교육부에서 칭찬해주고 문체부에서 밀어주고 전교조가 받아서 학생들에게 푸는 거예요. 국회 포럼에서도 여러 번 자료로 언급해주고 잘된 게임이라고 위대한 게임이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아포칼립스 되는 거예요. 벌써 시작했다니까요? 벌써 보이잖아요. 치마가 짧다, 노출이 문제다, 이게 남자들의 강간 심리를 자극한다. 벌써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남성들을 배제하고 여성들을 게임사에 할당제로 취직시켜서 동일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 안 그러면 게임계는 여성을 탄압하는 거다. 이따위 주장입니다. 남자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된다? 그까짓거 찌질하게 게임 가지고 유난 떠냐? 이딴 소리나 들어요. 게임 인식 개선 캠페인하고 그러던데 방법이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도박 게임 만들면서 문화는 뭔 문화? 자, 게임이 더 병신 같아져야 아주 제대로 짓밟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게임은 더 병신이 될 거다. 트위터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금주에 게임계 복장검사? 쥐들이 뭔데? 뭔 자격으로? 한국에 유통되는 외국 게임 회사에다 복장검사를 하겠답니다.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으로 광고를 했다. 여혐이다. 티비리리 이러고 있습니다. 자, 사상 검증하겠다고 나온 애들 페미머즈, 얘들도 여성의 당이에요. 이게 가볍게 보이세요? 게임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엔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도 이지랄을 떨었잖아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죠. 여자 아이돌을 성상품화했다고 난리치죠. 얘들이 왜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재갈을 물리고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뭘 하더라도 지네 허락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등신들이지만 떼거릴 수가 있다. 우리는 등신을 양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권력자다. 뭐만 하면 여혐인의 2차 가해내 성상품화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등 창작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개 노잼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 게임 재미없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는데? 게임 재미없어지면 뭔 수로 돈을 벌어?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요.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 검증을 반대한다. 자, 게임에 페미니즘이 묻었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작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게임도 개노잼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 이들의 요구대로 성차별 고용 행태를 개선 어쩌고가 되면 경쟁력이 없는 인력이 게임사에 들어가게 되고 인적 자원이 전부인 게임 회사의 인력 관리가 개판이 난다 이겁니다. 그럼 어째요? 망하겠죠? 페미니즘 이거 이런 암덩어리도 없어요. 돈은 안 벌고 돈 내놔라가 아니라 돈을 못 벌게 하고 돈 내놔라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얘들은. 봐요, 게임 개발과 같은 IT 업계는 사무직이니까 편한 에어컨 밑에서 커피나 좀 홀짝대면 연봉 몇 억씩 나오는 줄 알아요 이 빡대가리들이. 고위직 할당제를 달래요. 자리 달라고 빽빽대는 거예요. IT요? 게임이요? 현실은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업계예요. 가파르게 높아져가는 소비자 눈높이를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아주 빡센 시장이에요. 프로젝트 따라 팀 단위 협업을 하고 경력 관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버텨내야 그제서야 인정받는 그런 세련된 인력 시장이란 말이에요. 치열하잖아요. 이거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속마음은 뭐다? 와씨 경쟁 좆대네. 노력하기 싫은데 빡대가리 수 모아서 빽빽대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별해라 할당제 내놔라.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이뤄놓은 거 약탈하겠다 이거예요. 게임업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서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너무 낮다. 야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성들이 게임사에 취직하고 고위직에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요? 니들이 공대에 진학을 해. 컴공과 졸업하는 여성이 적은데 게임사의 중책에 여성 비율이 당연히 적겠지. 이걸 문제라고 트집을 잡아? 당연한 거잖아.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와? 야, 내가 500원 줄게. 가서 빅맥이랑 감자튀김 콜라 세트 사와봐. 사올 수 있어? 날이 더워서 말라서 없어졌다 우겨라잉. 날씨가 여혐이라 그래 또. 응? 여자가 능력이 딸리거나 게임 업계가 가부장제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선택을 그렇게 한 거잖아. 뭐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게이머들이 게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재미로 평가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임들은 좀 논란이 있더라도 보통 불매운동까지는 번지지 않잖아요. 그냥 욕을 좀 하죠. 대부분 수습되더라고요. 그런데 페미니즘 묻은 게임은 불매운동으로 번지잖아요. 수습이 안 돼요. 게임 소비자들이 그 어떤 논란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페미니즘 논란이잖아요. 페미년들은 빡대가리라 왜 불매가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게이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계가 주장하는 게임계 사상검증 반대운동은 게임사들로 불매하는 게이머들을 강압적으로 짓밟으라는 거예요. 식당 사장이 손님을 밟으라 이 얘기예요. 식당 망하는 건 알 바 아니고 그냥 지들 맘에 안 든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합리적으로 보자. 니들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한국 페미니즘과 메갈 워마드의 남성 혐오 행위와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해당 논란이 정상적인 양성평등 발언이며 과연 게임사는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인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인권운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페미니즘, 특히 메갈리아 워마드는 미러링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구성원을 적대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앞서 사례에서는 대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워마드 메갈리아에 기초한 남성 혐오 발언 및 혐오단체에 가담한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 과정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게 됐어요. 이 말이 뭐다? 페미질 때문에 회사만 엿먹는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봉이에요? 근데요, 블랙리스트로 사상을 검열한다라는 주장으로 회사 인력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별 갈등의 모든 리스크를 게임사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측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여성 웹툰 작가, 여성 성우가 남성 혐오자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여성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회사부터 여성 기피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왜? 페미는 끝까지 지들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페미년들이 집어쳐먹고 싶은 걸 여성의 인권이라고,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요. 페미의 존재를 용인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여자 페미 아니냐? 이 의심 안 하겠어요? 결국 남성을 강력하게 선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성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노동 가치를 낮추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생한 성별 임금 격차는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 볼
건데요. 페미 아니라는 스티커라도 맞박에 붙이고 다닐까요? 남페미도 있으니까 남자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미는 어떻게 한다? 어디서 가짜 스티커를 조작해서 맞박에 다 붙이고 다닌다. 얘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생존이 걸렸거든. 기생충이기 때문에. 페미년들이 지랄을 치면 칠수록 여성의 입지가 늘어나긴커녕 여성의 입지는 반드시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페미니스트가 여성을 보호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다못해 파리 모기도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페미는 뭔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곁털 비벼서 냄새 피우는 거요? 보세요. 이들은 여성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고 여성들의 할당을 강제함으로써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 페미니즘을 몰아낼 충분한 이유가 됐나요? 게임업계에서는 페미를 박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머들은 페미년들 보이면 열심히 불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미년들이 게임을 만들고 싶다? 니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만들고 니들끼리 하고 그래. 그러면 뭐 굳이 또 내가 그걸 쫓아가서 패겠니? 페미는 페미끼리 산다. 페미는 절대 한국인의 삶 속에 기어들어오지 않는다. 자,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페미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꼭 게임 회사뿐이 아니라 어떤 회사든 들어가고 싶다? 이력서에 나 페미요 하고 써. 경력사항에다가 써. 몇 살부터 페미했는지. 자, 여성의당 당대표 이지원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28인데 6살 때 페미가 되었으니까 페미 22호봉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원사짬보다 셉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어떻게 한다? 사장이 물어보면 사상 검증한다고 지랄칠 거 아닙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한테 사장님 페미십니까? 나는 페미예요. 꺼져. 그러면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또 돌아다니세요. 페미 사장에 페미 우대 정책을 가진 회사에 입사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것도 싫으면 빚을 지라고. 빚을 내서 회사를 차려. 그리고 사방군데 광고를 해. 우리는 페미들만 모여서 게임을 만들어요. 왜? 그건 싫으냐? 싫겠지. 멀쩡한 사람들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고맙다는 소리도 하기 싫을 테니까. 그치?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페미님들, 2020년을 살고 있는 페미님들, 이 씨발놈아, 내 한마디 할게. 어? 살고 싶으면 졸라리 달리기나 해. 이 똥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똥개 새끼야! 끝. 범죄자 양성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콩펌이대. 개가 똥을 끊지야. 야, 니네는 숫자를 불리고 싶어서 환장들을 하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손정우 미국 송환이 거부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송환 거부 사유가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가 대면 범죄, 즉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다든가 이런 범죄가 아니고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나머지 회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손정우의 신병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관할이 중요한 게 아니면 보냈어야지. 그리고 영상 속 피해자 중에 한국 사람 있어? 피해 아동수가 23명이고 대부분이 미국, 영국 애기들이고 한국인은 없는데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관할이 중요하지 않다며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범죄면 미국 보내놓고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정작 피해자가 많은 국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이게 뭔 짓이야? 그래, 이 나라 수사팀이 미국 수사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 그렇게 믿어? 뭘 믿고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거야? 범죄 인도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처벌을 강하게 하려고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처벌을 강하게 하려고 미국 보내달라 그랬어? 제대로 조사받게끔 따뜻한 배려를 해달라고. 이 배려가 불법도 아니잖아. 물론 미국 교도소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눈뜰 수도 있어. 지 애비한테 편지 쓰겠지. 아빠, 여기서 어떤 검은형 허연 형들한테 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젠 힘을 안 줘도 똥 쌀 수가 있어요. 난 행복해요. 연인이 많이 생겼어요. 맨날 비누 좀 주워달래요. 비누 좀 보내줘요. 갱들 간의 전쟁에 휩쓸려서 칼빵을 맞는다든가 아동 성범죄자라 재소자들한테 아주 이쁨도 받고 뭐 사고로 뒤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사고잖아요. 교도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딴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엄연히 그 교도소의 문화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손정우 이 개새끼 똥구멍이나 목숨이 아니라 조사다. 조사하다가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쵸? 여기다 손정우 애비가 지 아들을 범죄 수익금 은닉죄로 직접 고발합니다. 이 이유가 가관이에요. 손정우를 미국이 송환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자금 세탁 혐의예요. 근데 이 애비가 그 명분으로 지 새끼를 직접 고발해버리면 이 나라에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손정우 애비가 대가리 잘 굴린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미국 교도소에 집어쳐넣어서 그 안에서 죽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더 짜증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성의당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서 입장문을 냅니다. 얘네가 처음으로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제대로 된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는 미국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런데도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랑한 자존심이었을 뿐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개념이 있어 보이죠? 얘네가 재판부를 깝니다. 재판부는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손정우의 친부의 친자식 고발건이 정의로워야 할 법을 악용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정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이다. 정의로워야 할 법? 야, 니네 법 모르잖아. 야, 손정우 애비가 정의로워야 할 법을 악용해서 지 새끼 고발했어.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해? 법 이건 뭐고 쌩까 그냥? 손정우 애비한테 아몰랑 니 고발 안 받음 이러라고? 재판부가? 법을 악용한 게 손정우 애비면 그 작자를 욕해야지. 법 악용 누가 했어? 재판부가 했어? 아무리 욕을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뒤집어 씌우냐 그냥?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니네 잠깐 개념 생긴 줄 알았다? 범죄자 양성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콩펌이대. 개가 똥을 끊지야 이씨. 당당해요 여성의당은. 전 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이자 10세 전후뿐 아니라 2, 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만 중복 없이 25만 건 이상을 게시, 유통, 판매한 성범죄자다. 니네가 이러니까 욕을 들어 처먹는 거야. 야, 니네는 숫자를 불리고 싶어서 환장들을 하냐? 구라를 안 치면 잠이 안 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게 3055건이야. 손정우 이 새끼가 가지고 있던 게 17만 개거든? 그중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게 3055건이라고 알아들어? 니네가 찾아낸 중복 없는 25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 어딨냐? 야, 81배다 81배. 야, 니네가 진심으로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양형 기준이 약하다, 좀 강하게 가자, 이걸 주장할 것 같으면 구라치지 말고 제대로 좀 알고 주장을 하라는 거야. 내 말은 거짓말로 범벅을 해서 억지 주장을 피우면 판검사들 정치인들이 바보냐? 거짓말과 뻥튀기로 사회 혼란을 주고 수사에 방해나 하고 앉았고 이딴 짓거리만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야. 또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비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N번방에 입장한 제2의 손정우가 26만 명이나 있는 이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뭐? 26만 또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그거지 니네. N번방 가담자 26만이다. 여성의당 얘네들이 골 때리는 게 26만은 허황된 것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거 구라치다 걸리고 나니까 이젠 2600만이래요. 그냥 정한 거예요 지네가. 얘네들 주특기가 논리적인 척하다가
수사가 걸리면 마구잡이로 우게 되거든. 이게 본 모습이에요. 26만의 손정우가 있다고 책임질 수 있냐 그 말? 여러분, 얘네가 이러고 댕기는 이유는요, 정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건 해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짓 자료 살포해서 수사 혼란을 줍니까? 얘들이 하고 싶은 건 뭐다? 어떻게든 남자들을 개쓰레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을 피해망상에 빠져들게 만들어야 돈이 벌리고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 이런 거 하면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하시겠답니다. 여성의당은.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한 번 더 외면하고, 얘 겁나 어이없네. 여러분, 얘 말하는 거 들으면 대한민국이 성착취 피해 아동을 외면하고 오히려 범죄자 손을 들어준 게 손정우 사건인 것처럼 보이죠? 또 거짓말이에요. 또 야, 어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자기네 나라에서 알아서 지켜. 미국, 영국, 스페인 자기들이 알아서 지킨다고. 한국인 피해 아동이 없는데 뭔 피해 아동을 대한민국이 외면해? 니네 할 일이나 잘해. 모자랐다고 남의 나라 애들까지 니네가 신경 써? 있는 대로 구라까지 쳐가면서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자, 돈 얘기 좀 해봅시다. 돈. 이거 주작해놓은 게 또 기가 막히거든. 손정우의 범죄 수익금은 44억 원이다. 손정우는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트위터에서는 이런 글들이 쏟아집니다. 440억? 44억 벌었대. 1년 6개월 살고 나오면 44억 벌 수 있다. 고생해서 160만 원 벌었는데 쟤는 저렇게 44억을 벌었다. 남자애들이 44억 벌고 군대 면제되고 18개월만 징역 살면 남은 돈 쓰면서 편안히 살면 된다고 손정우 개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떤 남자가 그런 소리 하디? 너 아는 남자 있어? 남자애들이 손정우 개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말한다고 한다? 이 비용신 같은 뭔 개소리야. 벌써 주작의 냄새가 풀풀 나죠? 하여튼 얘네 말은 이거예요. 손정우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44억. 그걸 대한민국 사법부는 추징 안 하고 놔뒀다는 거야. 이유는? 아몰랑? 이거 왜 달고 다니냐 이거 니들? 어? 구라를 쳐도 그럴듯하게 쳐야지. 니들 말대로 수사기관이 모종의 이유로 손정우의 범죄 자금을 아직까지 추징 안 했다고 치자. 범죄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손정우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서 큰 돈을 쓸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앞뒤가 안 맞잖아. 자, 손정우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의 재원은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 415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압수했습니다. 44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수사기관이 발표한 손정우의 비트코인 범죄 수익금은 4억. 11배예요 11배. 자, 4억이 44억으로 바뀌는 과정이 골 때립니다. N번방 총공 총괄계라는 페미년 집단이 있어요. 페미년 집단 맞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만 활동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이 페미년들이 입장문을 냅니다. 44억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손정우는 범행 당시 415 비트코인을 벌어들입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는 4억. 이 415 비트코인을 경찰이 압수합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금 4억을 환수했다고 발표를 하죠. 시간이 흘러 2020년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가 변동됐고 415 비트코인은 44억이 됩니다. 이미 압수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4억에서 44억으로 오른 거예요. 손정우가 가지고 있는 돈이 44억이 아니고요. 정부로 환수된 비트코인이 44억으로 오른 거라고요. 뭔 비용신 같은 개소리들만 하고 있어 얘들은. 44억 빼기 4억은 40억이라고? 등신들이 덧셈 뺄셈은 아는 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페미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좀 44억이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 삼으면 여혐인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떤 기자가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예전에 N번방 26만이라고 제목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 속 44억을 다시 트위터에다 퍼다 나른 겁니다. 44억은 이렇게 트페미년들이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 그게 다시 트위터에서 재생산해 나가면서 퍼지면서 아포칼립스 된 거다. 이게 44억의 정체예요. 니들은 검찰이 압수한 4억 외에 40억을 안다는 거지. 니들 그 증거 있어? 뇌피셜로 이런 짓 해서 수사기관 혼란 주고 그러면 사건이 해결되냐? 이건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서와 모든 거짓말이 연결돼서 프레임이 완성되는 겁니다. 손정우는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해서 만든 25만 개의 영상물을 판매하여 44억을 벌었고 1년 6개월을 살고 나서 범죄 수익금으로 남은 여생을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다.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성범죄가 만연하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피해망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손정우 사건에 피해자가 없었는데도. 자, 이 거짓말을 기반으로 사법부는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부는 여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랍니다. 비혼 여성 공동체, 비혼, 비출산 이딴 짓 하면서 애도 안 낳는 것들이 사과를 받겠다 그럽니다.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사법부가 니들한테 사과해야 되냐? 사법부가 왜 여성한테 사과를 해야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남녀 가려가면서 사과해야 된다?
야, 이거 아니야 지금. 야, 남자들은 이 사건에 화나면 안 돼? 애 아빠들은 화내면 안 돼? 이건 여성 대상의 범죄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요. 그런데 얘들은 계속 여성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난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페미니즘은 필요가 없어요. 일은 하기 싫은데 그걸로 밥 빌어먹고 정계 진출도 하려면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드디어 창조의 영역에 도달한 거예요. 상상 속의 차별이 현실이 되려면 현실을 왜곡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작을 한다. 국가적으로 여성을 탄압한다. 페미니즘은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망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들을 강간한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않고 범죄자가 떵떵거리면서 한다. 이걸 우리 페미니즘이 해결해 줄 테니 따르라, 이겁니다. 애초에 해결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문제가 커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지들이 강해지는데 왜 해결을 하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분노를 쌓아가면서 떼거리 수를 모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예요. Feminism is cancer. Thank you very much. 자, 4억 벌었던 손정우는 그 4억 몰수당했고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고 앞으로도 줄 소송이 끝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벌을 더 받게 될지 알 수 없죠. 거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신상도 털렸어요. 페미니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44억을 벌은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나와서 4억 내고 남은 40억으로 남은 여생을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이건 남는 장사다.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이것들. 범죄에 대한 환상을 심어서 재범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손정우의 더러운 비즈니스를 매력적으로 포장해주는 게 해결 방법이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얘들은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파렴치한 겁니다. 이 사건을 왜곡해서 돈을 벌고 정치 조직화를 하려는 페미단체들은요, 충격적인 사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기생충 맞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페미년들이 손정우가 군대 안 가는 거를 남자들 병신 취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봅시다. 그거 알아? 손정우는 군대도 안 가네. 그거 아니야? 남자들은 손정우가 미국 안 가서 제대로 처벌을 안 받는 것보다 군대 안 가는 거에 더 화나한다? 크크. 손정우 군면제에 빡친 군대 다녀온 사람들 5조 5억 명 어디 갔어? 범죄자 새끼 군대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이년들은 군대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애초에. 군대는 나라 지키는 데야, 이 비용신년들아. 1년 6개월 이상의 교도소 생활로 인간 쓰레기라 증명된 자는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라고. 알아듣냐? 법이라고, 법. 군대도 안 가는 년들이 왜 군대를 신경 쓰냐, 니네가. 자격이 없으면 닥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하는 년들이 뭔 개소리를 시부렁거리고 있냐? 여자는 원래 군대 안 간다고? 지랄을 하고 있네. 그거 배려야, 이 비용신 같은 년아. 당연한 게 아니고 여자에 대한 배려고 호의라고. 아주 간땡이가 쳐부었구만. 쓰레기년들이 어디 감히 군대가 뭐? 나중에 페미년들이 군대 갈 날이 오면 실형 1년 6개월 이상을 받아도 반드시 군대 보내줄게. 됐냐? 그때 니네 옆에 손정우 넣어줄게. 콜? 잘 지내봐. 페미년들 똑바로 들어. 손정우 사건은 여성범죄가 아니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여자만 분노하는 거 아니고 남자들도 분노를 해. 저거 잡아서 족치자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사안이잖아. 근데 니들처럼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다 보면 법은 개판이 나는 거야. 법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거지. 사회에 얼마나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추적돼야 하는 거고, 그걸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거고, 그게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잘못됐을 때 혼란 없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니들이 하는 건 지금 페미년들끼리 뭉쳐서 거짓말 실실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용신이에요, 이 거짓말을 이탈리아, 중국, 일본, 스페인으로 퍼다 나르고 있네? 아, 누가 페미 전용 신분증 발행하는 거 입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냥 나중에 내가 할게요. 끝.
해.